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20년 전에 굉장히 공분을 일으켰던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누구인지 이런 근황이 알려지면서 지금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밀양 성폭행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그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2004년이었죠. 근데 가해자 44명이 피해자 여중생 단 한 명을 무려 1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이고, 이때 가해자 44명은 밀양 지역에 있는 4개 고등학교에 소속되어 있는데 일진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는 울산 지역 여중생으로 가해자들이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들이 성폭행만 한 게 아니고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피해자에 계속 협박을 한 거예요. 만약에 신고를 하거나 외부에 알려지면 이 동영상 촬영을 유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 겁을 먹고 계속적으로 44명으로부터 당한 거죠. 그리고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제 1년 후, 1년 동안 성폭행 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알려진 겁니다. 그때 가해자들이 이거 처벌을 어떻게 받았었습니까? 사실 뭐 천인공노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해자들이 이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됐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뭐 1986년부터 88년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6년생부터 88년생이니까 그 당시엔 미성년자였겠죠. 그런데 이제 44명 중에서 구속이 되긴 했어요. 7명 구속이 되고 이제 3명은 불구속 기소됐는데, 44명 중에서 이제 20명이 소년부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저 정도 사건이 뭐 한 10년 이상 살해할 사건인데, 이제 소년부 성취되니까 소년부 재판부로 넘어가고 뭐 소년원에 가고 그런 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그건 뭐 처벌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 중에 또 14명은요 또 피해자는 미성년자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였거든요. 그래서 고소가 있어야만이 처벌할 수 있고,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3명은 합의를 봐서 전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친고죄가 2013년도 제 기억으로는 한 6월 정도에 폐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친고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13명은 완전히 처벌도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은 거죠. 대표님, 이거 당시에 수사기관 행태나 가해자 부모 태도 대해서도 엄청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굉장히 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그런 개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정식 고소 전부터 이제 피해자 신원이 그대로 노출되었고요. 또 피해자 조사를 할 때는 당연히 피해자 여성이잖아요. 어린애잖아요. 그러면 여경을 대동해야 하는데 남자 경찰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고, 또 검찰은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왜 한 번 당한 다음에 밀양에 또 갔느냐, 왜 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2차 가해를 가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그리고 더 설상가상은 이제 가해 부모들의 태도인데, 여자가 꼬리치는데 뭐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랄지, 딸 자식을 잘 키워야지 왜 이렇게 키웠냐 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서 그대로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성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사이트에도 막 올라가고, 그래서 2차 가해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이거 이후에도 피해자 상태가 좀 굉장히 심각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자는 여중생이잖아요. 굉장히 어린 학생이죠. 어린애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인해서 우울증과 정서불안, 그로 인해서 뭐 자살 시도까지 하고 극단적인 어떤 불안한 상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동의 어떤 폐쇄병동까지 입원을 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의 정신적 충격이 컸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피해자라는 이유로 뭐 전학을 보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가해자들은 전학을 보내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피해자를 전학을 보내느냐 보내지 않아야 하느냐 이런 좀 문제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전학을 갔는데 그 가해자 부모들이 뭐 가해자들의 어떤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랄지 뭐 나중에 가석방 탄원서를 해달랄지 그런 식으로 계속 쫓아다녀가지고 더욱 정신적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 피해자 부모가 이혼하고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 그래요. 폭력적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고 아버지는 뭐 친권이고 피해자는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골적으로 가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를 일방적으로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 본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고 그러면 이런 합의금이 어디로 갔을까? 피해자한테는 전혀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최근에 가해자들 신상이 또 공개가 되었다면서요? 근데 20년 전 사건이니까 그 당시 가해자들이 10대였잖아요.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까지 2명의 가해자하고 이 가해자를 옹호했던 경찰의 신상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가해자 중 일부는 개명한 다음에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근데 이 식당이 뭐 백종원의 뭐 맛집 식당이었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뭐 해고되었다. 그리고 그 식당도 문을 닫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한 명은 이제 볼보 수입차 전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제차도 뭐 3대 정도 끌고 다니고 골프도 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인스타그램에 이런 데 공개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볼보에서는 이제 해고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20년 전에 가해를 일삼고 반성도 없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한 명은 신상이 공개된 게 경찰이에요. 근데 이 경찰은 가해 학생 미니 홈피에 이제 방명록에다가 가해자를 두드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찰이 된 거예요. 경찰 되고 뭐 되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개명까지 했는데 결국 이 경찰관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 경찰관에 근무하는 뭐 경찰서 홈피랄지 이런데 굉장히 많은 비판의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이 경찰은 이렇게 가해 학생들을 두둔했던 사람이 이제 경찰이 돼도 되느냐, 더군다나 이제 승진시킨 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이제 본물을 이루고 있는 거죠. 네. 저 근데 그 좀 참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일이 아닐 수 없기는 한데 과도하게 좀 너무 신상을 턴다든가 하면 그런 건 좀 처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나 법이 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를 이제 개인이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국가랄지 법치국가에서는 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적 제재를 이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속 시원하다. 약간의 어떤 불법성은 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해자 근원과 관련한 만약에 뭐 이게 과도한 신상 털기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5년 이하 징역이랄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한편으로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신상 털기와 관련해서도 어떤 폭로 행위가 정당성이 있느냐 또 합법적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20년이 넘도록 가해자들이 반성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